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전국 의대의 희망 증원 규모 1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를 가지고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이 될지 참 저도 궁금한데요.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의대가 있는 전국대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수진 규모, 시설 확보 현황 등과 함께 원하는 정원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출하고요. 증원 계획에 따라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의대 시설 면적 등의 지표도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당장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의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정원에 반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증원 수요는 있지만 교육 역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학생 수가 적은 미니 의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증원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40개 의대 중에 17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대가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국정감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이 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17곳의 정원을 80명씩으로 맞추게 되면 늘어나는 인원은 510명이 됩니다. 네. 또한 50명 이상인 의대도 증원을 희망하지는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했던 의대들이 있는데요. 원상복귀 당연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정원이 93명인 부산 인제대 의대 측은 2006년에 감축됐던 인원 7명은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서울 가톨릭대 의대도 정원이 9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줄어든 것 7명에 대한 복원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정책 자체야 뭐 늘리는 거는 확정인데 뭐 어쨌든 숫자가 인원이 너무 작은 대학들은 사실 비효율인 게 맞죠. 왜냐하면 시설도 만약에 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인원만 수업을 듣고 이제 과잉 투자 뭐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 늘려주는 거는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두 학교처럼 이제 정원이 줄어든 학교들, 네. 옛날에 의대 정원을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이학분업 하면서 줄였는데 그 대학들도 뭐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할 확률이 높죠. 그럼 이제 1000명 정도 되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발표도 1000명쯤 한다였는데 이제 2025년에는 준비된 데가 시작을 하더라도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한 1000명 정도 늘리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그들이 할 일이니까 놔두고, 만약에 늘어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네. 당장 지금 고2들이니까 1000명이 늘어난다고 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서울 지역에 그 첨단 공대들을 늘렸어요. 맞아요. 정원을. 그것도 이제 인원이 꽤 되니까 실제로는 한 2000명 가까이 좋은 대학이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벌어질 일이 있다. 첫 번째가 의대 정원과 공대 중에 요즘 가장 핫한 첨단 분야 학과들이 늘었어. 그게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늘었어요. 그것도 의대는 솔직히 지역을 안 따지고 상위권이 가고 싶어 하는 데니까 상위권에만 영향을 주는 거야. 네. 그리고 지방도 이제 물론 부산대, 경북대 등 지방 국립대하고 지방 사립대에서도 첨단 학과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좋은 과가 늘어난 거야. 서울도 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 가기가 이제 약간 쉬워진 측면이 있는 거죠.
내가 원래 경북대 정도 갈 성적이었는데 위에 2,000명이 더 생겼어. 네. 그러면 약간 올라갈 수 그렇죠. 있죠. 그런 면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목표를 잡거나 할 때 좀 충분히 약간 지금보다는 상향된 목표를 갖는 게 맞고 우리 자료들을 어디가 같은 거 자료를 참고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아 이게 컷이 지금보다는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작년 재수생이 올해보다 그러니까 올해 재수생이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수생은 증가할 확률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재수생이 아니고 이미 공대를 다니던 학생들 중에도 어? 뭐 예산도 줄이고 뭐 공대 비전 없는 것 같은데 의대로? 늘어나니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케이스도 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시 수요는 폭발할 확률이 좀 있죠. 그러니까 수시는 어차피 졸업한 학생 입장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시 수시 관계에서 정시는 늘어나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몰리는 지원자들이 약간 늘어나서 거의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수시 쪽에는 대학교를 다니거나 이미 졸업했거나 이 합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수시는 컷이 현행보다는 좀 떨어질 확률이 있고 정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입시 준비하면서 친구들이 좀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의대 내년도 증원되는 문제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대학들이 반영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장 전형이 발표되는 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수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도 될 것 같고, 정시만 생각했던 친구들 아니면 정시를 중심으로 생각한 친구들은 늘어나는 건 맞긴 하지만 어쨌든 경쟁자들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아직 원서 쓸 날은 9월에 쓰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확정된 안을 참고하고 그 이제 여러 업체들이 배치표나 이런 거를 구성할 때 수시 배치표도 좀 혼란이 있을 거고 정시 배치표도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말고 내년도죠. 그러니까 현재 고2들은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발표되는 컷라인만 믿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디가 있는 작년도 컷라인을 그대로 참고해서 활용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1들은 어쨌든 올해 늘어나는 인원, 의대 인원보다 내년에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늘어나는 인원이 확정되는 걸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끼잖아요. 그러니까요. 2028도 끼고 의대 이 정원 네, 조정도 증원도 끼어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정원은 유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그 지금 문과 학생이 줄고 있어요.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옛날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식적으로는 문과가 많았거든. 근데 지금 수능 응시하는 인원을 보면 과탐 인원이 조금씩 많아지거든요. 거기다 이제 문과 통합이 이제 2028은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과나 이런 걸 해보면 약간 이과 베이스가 좀 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뭐 공대뿐 아니고 나머지 분야도 약간 융합적인 성격을 갖는 건 이과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뭔가를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과학과 결합해서 해야 된다든가 그런 면에서 뭐 점점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문이과가 없어졌고 대학도 되게 융합적으로 변화될 확률이 있고, 대학 입장에서도 이과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니즈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취업이 잘 되는 과도 좀 늘어야 돼. 네. 근데 문과보다는 이과가 취업이 더 잘 돼. 그 공대를 좀 늘릴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과 정원이 이과로 넘어가는, 살살 줄거나 뭐 그럴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도 있지만 모집하는 인원의 변동과 변화들이 굉장히 저는 의외로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과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왜냐면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지금 작년에 어디가 성적이 어땠다를 본다고 그게 뭐 감흥이 크진 않을 거고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인원이 어떻게 되냐를 조금 지켜보시면서 자기 진로나 방향을 좀 고민하는 건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그 이공계 쪽 예산은 감소했고 의대는 늘린다고. 그럼 뭐 이거 사인이 의대로. 뻔하지 않겠어요? 의대로 몰려가라 의대로. 이런 사인이기 때문에 의대에 대한 어떤 열망, 그다음에 목표를 의대로 두는 학생들은 굉장히 증가할 확률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이 반대편에 있는 여기가 지금 레드오션이 네. 되고 있잖아. 의대가 반대편에 있는 의대 안 가고 비의대파. 그다음 문과 가겠다.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블루오션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수시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 2028 이후에는 내신도 5단계로 축소되니까 물론 다 1등급을 받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거 골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수학이 2등급인 친구와 국어가 2등급인 친구 뭐 어느 과를 지원하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문과나 이렇게 이 의대로 쏠림 현상 자체는 어떤 친구들한테는 대학 가기에는 조금 문이 넓어지는 틈새가 좀 넓어지는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 거기를 좀 생각하시고 그동안 뭐 문과는 뭐 수능에서도 서름을 서름 받고, 받고 네. 내신에서도 이제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한테 밀려가지고 밀리고, 막 이렇게 취업도 안 이렇게 되고. 치고 저렇게 친 측면도 있지만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기에는 굉장히 틈새가 좀 넓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도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같은 대학에서 이과보다는 문과가 네. 커트라인이 낮아. 수시든 정시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찾아보고 판단하면 의외로 틈새들이 생기는 분야도 있고 과도 있고 대학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의외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다. 그까지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